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호모사피엔스의 눈부신 번영을 이끈 유전자 문화 공진화의 비밀.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를 출간한 생물학자 장수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장수철 교수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로 식물학 연구와 교양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캠벨 생명과학, 생명이란 무엇인가 등을 공역했고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 아주 명쾌한 진화론 수업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읽고쓰는 강의 시간 외에는 주로 BTS와 비틀즈를 즐겨 듣고 식물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네, 여기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교육인데 어. 방송까지 교육방송에서 하게 돼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교육방송, 평소에 하는 일이 교육인데 방송까지 교육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또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면서 좀 흥겹게 예열 중이었습니다. 북카페, 우리 청취자를 카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열하면서 내 안의 흥, 내 밖의 흥에 대한 사연도 많이 이렇게 공유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책,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궁금했는데 후배의 질문에서부터 싹 텄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좀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계없이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 후배가 우연히 만났어요.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케이팝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어떤 우리만의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의 방향을 약간 틀어서 네. 일반인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BTS와 비틀즈를 즐겨 듣는다고 하셨는데 이 교수님도 케이팝에 크게 매료된 분이신 거죠. 춤은 못 춥니다. 춤은 못 추시면 예.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이 활용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 뭐 꽤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라고 얘기하면 좀 옛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맞죠. 네. 가수,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케이팝 하시는 분들은 네. 하고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데 듣게 되면 아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의 질문이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야? 흥 유전자 이런 게 있나? 사실 저도 좀 네, 궁금했던 네, 게 네. 진짜 케이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와 진짜 근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어떻게 전 세계인이 이렇게 사랑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인구 대비 이렇게 춤과 노래에 능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 진짜 가무의 민족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가무를 좋아하고 능했던 것 같긴 해요. 오. 그래서 뭐 옛날 기록을 보면 뭐 부여의 영고라든지 예의 무천 뭐 고구려 벽화에 있는 뭐 무용도라는 그림에서도 네. 그렇고 고려 때 팔관회 같은 걸 열면서 뭐 춤추고 놀았다 그래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학을 하시는 좀 하와이 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지금 이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에드워드 슐츠 교수가 뭐라고 이랬냐면 네. 놀러 가는 전세버스 안에서도 아줌마 아저씨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더라.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독특한 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일단은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보는 게 더 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네. 유전자를 논하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유전자 코드를 우리가 건드렸다. 한국 사람들의 이 흥이
그걸 건드렸다. 이렇게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더 예. 이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유전자가 춤을 춘다고? 근데 여기 지금 부제가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눈부신 번영을 이끈 유전자 문화 공진화의 비밀. 조금 전에도 이 유전자 문화 공진화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개념을 좀 우리 설명을 다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우리 저기 주변을 보면 안 변하는 게 없잖아요. 다 변합니다. 뭐 환경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서 생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게 놓고 뭐 몇십억 년, 몇 억 년 좀 줄여서 몇 천만 년 이런 식으로 시간의 그 스케일을 좀 줄여서 본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반복되면서 유전자가 변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출현한 이후에 그 환경의 변화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 거죠. 뭐 사실은 문화의 비중이 우리가 순수한 자연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환경과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서로 변화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을 거다. 네. 그거를 이제 유전자 문화의 공진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외국의 그 연구가 좀 국내에 좀 소개가 되고 그래서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지금 김미향 님이요. 교육방송 방문, 교육자신데 또 교육방송 네. 방문. 네. 일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지실까요? 일탈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일탈이 되실 거라고. 네. 왜냐면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이 반응과 이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아마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접하지 못한 신출귀몰한 질문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일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카페인 분들 우리의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정종숙님, 제사장들이 모두 가무에 능하였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책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류종 500만 년 역사 중에서 최근 1만 년인데 이제 유전자가 변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라는 것이 있으면서 근데 수치를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짧다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뭐가 변하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기 지난 8,500년 전, 그러니까 만 년보다 좀 짧죠? 네. 그다음에 2,300년 전, 이건 한 연구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하고 유전자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쫙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 연구인데 그 당시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한 12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2개 정도. 근데 아마 지금 다시 조사하면 더 달라질걸요? 그 최근 10년, 15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10년, 15년 그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짐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의 등장부터 이런 거 다 영향 끼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는 지금 너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변화했을 때 그 문화에 잘 적응한 유전자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일이 몇 세대에 걸쳐서 벌어져야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유무로 얘기하기는 너무 짧긴 짧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너무 신출귀몰한 질문을 던져서 다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요. 네. 이게 유전자가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변이 중에서 어떤 건 선택이 되고 어떤 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인구가 80억이고 우리의 그 유전자가 뭐 한 30억 개 염기로 이어져 있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보면 지금 인류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수억 개는 돌연변이가 수억 개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이 뭔가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그러면 자손을 좀 덜 낳게 되더라.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좋아하는 그 키가 남성이 조금 크긴 해요. 네. 그래서
요런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남성이면 여성들이 좋아하고 음. 거꾸로도 그런 키의 요 뭐 적정한 그 선이 네.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몇십 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화에서 성공을 얼마나 했는지는 이제 자손의 숫자로 따집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많으면 자손의 숫자가 줄어든다. 식생활과 관련된 그쵸. 뭐 그런 진화가 어쩌면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이 인간만이 문화를 갖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예, 네.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나? 이런 질문들 궁금하잖아요. 예, 저도 책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네. 나뭇가지를 꺾어가고 귀에다 꽂아요, 침팬지가. 음.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얘가 속해 있는 집단하고 그 옆에 있는 집단의 침팬지들이 다 꽂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패션 리더가 될 수도 있겠네?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유인원들은 애를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네. 인간처럼. 근데 그것도 돌봐주지 않으면 빨리 죽거든요. 그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의 발전이 점점 누적이 돼서 훨씬 더 발전이 돼가는데 유인원들은 문화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누적이 안 되는 거죠.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발전된 문화는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누적이 되고 두터워져야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이렇게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이님들 장수철 교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이 또한 궁금합니다. 우리 카페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거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거 놀랍습니다 하는 거 있다면 무엇인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으로 참여하신 분들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장수철 교수의 그림이 함께 들어간 사인본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무엇을 그려주실지는 음악 들으면서 정해볼게요. 첫 번째 곡은 뭘로 고르셨나요? 예, 우리 K-팝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K-팝에 관심을 끌게끔 한 노래가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추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강남스타일 듣고 오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바틀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를 출간한 장수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흘러나가는 동안 또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카페이님들. 그러나 즐거우셨죠? 지금 너무너무 흥에 겨워서 사연들이 춤추듯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윤님, 북카페 듣는 5년 동안 5년간 북카페를 청취하셨는데 강남스타일이 선곡된 건 처음인 듯합니다. 네, 이 사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보적입니다. 류수련님, 점심 먹고 졸렸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니 잠이 깨네요. 이건 뭐 긍정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김미향님, 잠깐 방탄소년단도 침투하여 반가웠어요. 개 탔네요. 이제 아까 네, 강남스타일에 살짝 우리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방탄소년의 침투라고 표현하신 거, 너무 센스가, 네, 개 탔다고 말씀해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정은숙님, 오빤 강남스타일 흥 지대로 저격하신, 온몸 흔들어 흥부자 들통났어, 이렇게 지금. 네, 민수홍님, 가족 문화와 유전자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의 아재 개그 스타일을 제가 물려받은 것처럼요. 학습일지 유전자일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진짜. 가족 문화와 유전자, 아버지의 지금 아재 개그 얘기하셨는데 학습. 아무래도 이건 집안 분위기가 엄청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요? 유전자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집안에 흐르는 공기와 분위기, 그렇죠? 자, 이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가는 사이에 장수철 교수님,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그리실지 결정하셨습니다. 알려주시죠. 예, 제 책에 플라스크 그림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들 이제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유전자 얘기가 있으니까 좀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플라스크 이 실험 도구 그림이 이 표지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실험 도구인 동시에 뭔가 너무 흥겨운 장식처럼도 느껴져요. 이게 리듬의 중추처럼 느껴지는 그 표지 그림이 있는데 아마 미리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북카페 에디션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케이팝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진짜 뭔가 인류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린 게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좀 전에 강남 스타일 들었잖아요. 네. 뭐 따라하는 것도 즐겁고 특히 말춤 보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이 춤추는 그러니까 우리 케이팝이 노래도 좋지만 이 춤 때문에 네.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춤을 잘 추려면 모방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모방 본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방을 잘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원숭이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춤출 때 보면 뇌에 이 즐거움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되는데 네. 모방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거는 우리의 그 모방 그 본능을 갖다가 건드려서 즐겁게 만든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모방을 하면 즐거워지는 쪽이 됐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모방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 사냥하는 법, 그 옆에서 보고서 모방을 해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냥하고 나서 그걸 갖다 다듬어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다듬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린 친구는 태어나서 집단 속에서 뭐가 룰이고 뭐가 룰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서 따라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유전자에 남았고 또 즐거움이랑 연결이 되면서 현재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낯선 존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 진짜 뭐 외계인이라든지 영화 속 장면 떠올려 보면 이 지구인과 지구 생물체와 외계 생물체가 만났다라고 했는데 나의 행동을 저 외계 생명체가 따라한다고 하면 그러면 약간 그 좀 두려움이 좀 사그라들 것 같아요. 조금은. 동질감을 느껴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약간 호의적인 표시로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심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BTS 그 팬들이 모여서 아미들이 모여서 네. 콘서트를 하는 곳에 가서 같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고 그런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나갔을 때 혼자 사냥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네. 그 사냥 잘못하다가 동물의 공격을 받으면 옆에 동료들이 없으니까 다칠 확률도 크고 다치게 됐을 때 치명도에 따라서는 살아남기 힘들겠죠. 근데 같이 있는 분들은 사냥의 효과도 좋고 그리고 혹시 뭐 우리가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이 덤벼들 때 같이 대응할 수도 있고 네. 누구 하나가 다치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더 좋았을 거고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전달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데 작동하는 유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케이팝이 그걸 잘 건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방 욕구를 또 건드리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댄스 가수들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케이팝 하면 딱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이제 칼군무인데 예. 그래서 더 유리한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칼군무를 하게 됐고 여럿이 나와서 또 똑같지만은 않고 조금씩 변형시켜가면서 네. 그 각각의 멤버의 그 장기를 최대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묘하게 우리 인간이 집단성을 갖고 있는 거를 잘 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방 본능도 그렇고 이 집단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같이 건드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콘서트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가서 즐기시는 편인가요? 내가 아까 춤은 안 춥니다 하셨는데 내가 추지 않아도 그냥 그 공간을? 아니 좋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죠. 그 그래서 집단 속에 있을 때의 느낌, 그렇죠. 연대감. 네. 저 가수를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니까 거기 왔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동질감이네요, 진짜. 그렇죠. 오. 그 아마
작가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저는 약간 가무에는 좀 취약한 편인 것 같긴 한데요라고 하긴 했으나, 예. 그러니까 그쵸. 근데 지금 아까 카페인님 글 보니까 내적 댄스도 댄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내적 댄스의 영역으로 보면 그래 나도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임은경님, 한국 문화 유전자는 사계절이 있는 자연 환경이 주는 변화무쌍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 사계절이 있는 자연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생물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심적으로는 동의가 가지만 음. 이게 밝혀져야 되는 앞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네. 되는 그런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심적으로는 동의하고 그렇다, 뭔지 알겠다. 그러나 예. 이제 학자로서는 또 예, 예. 과학적으로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박정숙님, 케이팝 문화에서 좋은 거 떼창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같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에서 이제 내한한 그 네. 뮤지션들도 그 떼창에 큰 감동을 먹고 가고 뭐 이러시잖아요.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집단 의식 또는 여기 동료 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것이 유전자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고요. 떼창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군요. 자, 이 책에는 이제 이 춤, 케이팝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또 우리 카페이님들 또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아까 신선희 님이 화장실에 양치하러 가서 아무도 없길래 몸 좀 움직여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곡은 무엇인가요?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입니다. 네,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요? 노래에 그 동작들이 나오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그런 동작들이 나와서 인간애가 느껴져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타성이 어떻게 해서 진화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바틀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를 출간한 장수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영린님, 아니 이런 신나는 노래 나오면 두 분은 도대체 앉아만 계시진 않으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궁금해 죽겠어요. 오늘 교수님 선곡 감동입니다 하셨습니다. 앉아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앉아서 예. 얘기를 열심히 신나게 했으면 얘기를 정말 몸도 양옆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일어나면 정말 너무 멀리 가버릴까 봐 그냥 의자에 붙어있긴 했습니다. 네, 박대현님, 저희 집에서도 댄스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이 댄스를 그냥 다 같이 춤을 추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댄스 배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흥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민족의 그 대표적인 특징 아닌가. 거기서 예외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미성님, 한국인의 가무 능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관광버스에서 떼창하며 춤추는 모습도 있죠. 그렇죠. 이제 책에도 나오고 우리 아까 언급도 살짝 했었는데 그래서 왜 영화 마더에서도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 장면이 주는 그 묘한 그 김혜자 배우가 막 춤을 추잖아요. 관광버스 안에서. 근데 그 춤이 가진 어떤 의미랑 지금 영화 속 상황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 되게 부조화스러운 그 느낌이 주는 묘한 감정이 있었던 거라는 거. 이것도 진짜 한국인의 그 정서를 그렇죠. 딱 관통한 것 같습니다.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보시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거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류가 꽃피운 문화 중 하나, 요리죠. 요리를 하는 동물, 인간뿐인가요? 불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놀랍습니다. 새삼스럽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을 그렇게 하는데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그 어. 락 그룹을 알 거예요. 어 네. 우리 왜 다 알죠? 네. 이런 느낌. 네. 거기 이제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믹 제거라는 친구인데 네. 입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근데 사람의 입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아마 대표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나?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네. 그분이 이제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다람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입이 크기가. 그래서 음. 인간의 입은 굉장히 작아요. 어. 그다음에 위장도 근육이 이렇게 좀 다른 동물들하고 특히 개, 고양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근육의 두께가 좀 섭섭합니다. 아 근육의 두께가 예. 섭섭하다. 그리고 위장에 머물러 있는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도 짧아요. 다른 육식 네.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뭐 여기 턱에 그 근육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빨도 뭐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보면 좀 형편없죠. 그런데 소장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익힌 음식을 먹기에 최적화돼 있다. 어. 그래서 음식을 익히면 이게 참 흡수하기 좋은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해하고 흡수하는 게 아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위한 소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동물들하고는 우리의 소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아마 근데 우리 그냥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생고기 이렇게 쌓아놓으면 먹고 싶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닌 거긴 한 그거보단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고 싶죠. 그렇죠. 네. 네, 저걸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생각 먼저 어. 들잖아요. 다른 동물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먹죠. 음. 그다음에 생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먹고 싶나요? 저거를 어떻게 조리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음. 윤기가 있게 만들고 찰기가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재료로 보죠. 요리의 그렇죠. 재료로. 어. 우리는 이렇게 된 게 거의 100만 년 전서부터. 어. 그러니까 입이 작아지고 위장의 근육이 다른 육식 동물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네. 그런데 소장은 늘어나고 네.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었고 유전자가 전달되고 그 결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거죠. 이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예. 그쵸. 예. 그 100만 년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쵸.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또 살아남은 것이고 그렇죠. 흘러간 것이고 이거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게 진짜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들 이 책에서 나오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K-팝 못지않게 K-푸드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네. 전 세계를 춤추게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또 연결을 하신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경험담도 막 나와 있고 책에. 예, 불고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꽤 오래 전이죠. 좀 연도를 말씀드리기엔 제 연식이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말이었습니다. 90년대 말. 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도시 주변에 그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을 만든 곳이 꽤 있어요. 네. 그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몇 군데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고기를 거기서 이제 뭐 소시지도 가져오고 뭐 등심도 가져오고 네. 익혀서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불고기를 양념에 채가지고 가서 이제 굽죠. 그럼 이제 냄새가 쭉 퍼지겠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인들이 와가지고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냄새 좋지 또 한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심이 좋으니까 먹어봐라 그러고 주잖아요. 네. 자부심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먹고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관심을 표현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식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불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네.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자기 불고기 경험한 적 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을 이제 책에서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양념이 달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익히면 이 양념하고 같이 이제 액체도 좀 있고 그래서 감칠맛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기는 네.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요. 요때 이제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생기는데 꽤 많아요. 그 물질이 우리한테 맛을 느끼게 하는데 좀 뭐 좋은 건가 같아요. 우리가 맛 좋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네. 물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게 100만 년 전 정도서부터 이후에 익혀 먹으면서 생긴 그런 반응인 거고, 그 반응 결과 생긴 물질에 우리는 익숙해진 거고, 네. 그거를 우리 불고기가 아주 잘 활용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인간이 갖게 된 그 맛 감각, 그것을 잘 자극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강민기 님이 문화와 유전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군요.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흥미진진하다고 지금 사연을 주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권성실 님은 한국 음식 문화 무엇이든 섞이는 비빔밥, 또 발효 음식, 된장, 김치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빔밥,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반찬 먹는 문화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건데 그게 우리의 미각을 골고루 다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 먹으면 네. 섞인 맛 하나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재료 하나하나를 우리 감각에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비빔밥이나 아니면 반찬 섞어서 같이 먹는 거는 아주 다양하게 맛 감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 발달된 우리 인간의 맛 감각을 우리 음식이 잘 자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음식 접할 때 처음 접해서 잘 몰라서 네. 하는 안타까운 행동들 막 나열도 많이 하잖아요. 비빔밥 젓가락으로 비비는 것까진 좋은데 하나씩 이렇게 집어 네. 먹는다거나 네. 쌈을 중간에 베어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 예, 얘기하잖아요. 예. 반칙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반칙.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국 음식 문화에 고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쌈 얘기도 했는데 쌈채소, 쌈을 싸 먹는 거 이것도 흔치 않은 한국인들이 많이 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발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네.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고기를 물론 걔네들은 익힌 게 아니죠. 침팬지들이 사냥을 한 다음에 고기를 잎으로 싸서 먹긴 해요. 그러면 잎으로 싸서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앞니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잘 잘린대요. 네, 그래서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익혀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고요. 그 좀 섬유소하고 단백질하고 골고루 섭취를 해서 아마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조상들이 다 알고 우리 삶에 들여 놓았을까? 본능적으로 쌈이 있으면 싸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예, 예.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 김미성님, 우리 공장 미국 거래처 사장님은 잡채와 믹스커피 좋아하셔서 한국 방문 때 선물해드렸어요. 그리고 케이푸드 너무 맛있다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셨습니다. 잡채, 믹스커피도 사랑받는 음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 먹는 거 이것도 정말 물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이제 다 뭐 좋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놀라운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이제 한국 문화 생소한 분들은 좀 신기하게 느끼시는 것이 이게 그 4인용 테이블 같은 거 식당에 가면 고기 불판 가운데 구멍이 아예 뚫려 있고 이렇게 연통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고 사서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봤는데 예. 이런 것도 함께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라는 게 이제 전제된 그렇죠. 그 식탁 예. 구조잖아요. 예. 이런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쌈을 싸서 남의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데 외국인들한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면요, 네.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료를 손질하는 사람, 그다음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맛있게 만드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걸 요리로 만들었을 때 혹시 독소가 있어서 네.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 근데 그거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럿이었고 그 준비한 다음에 또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하고 그런 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와서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느 정도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최근까지도 그 식구란 말을 쓰게 되는 것도 진짜. 거기에서 유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김장하는 것도 좀
우리가 나름대로 이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만의 좀 본받을 만한 외국인들이 보고서 아, 저거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문화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만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 요리를 하는 우리 인류가 갖게 된 문화의 하나였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 준비하신 곡은 우리 또 다 일어서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저는 이런 네.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BTS도 좋아하고요, 비틀즈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사를 잘 쓰는데요. 그 가사가 좀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야, 사람 가리지 말고 같이 가자. 그 친구가 좀 느릿느릿한 사람이든 머리가 긴 놈이든 아니면 몸이 아픈 놈이든 아니면 잘생긴 놈이든 우리 다 모여서 같이 살아보자.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ome Together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를 쓴 장수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 담긴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할까 상의도 했잖아요. 지금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한 얘기는 책으로 꼭 만나보시고요. 이 우유 얘기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유를 성인이 되어서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사회가 깊더라고요.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모유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유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진화는 굉장히 경제적이라서 필요 없는 건 그때그때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백인 친구들은 서양 친구들은 이 우유를 갖다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시킵니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제가 한 게 아니지만 네. 북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게 아주 안 좋잖아요. 자연 조건이. 그래서 곡식을 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농을 했는데 그때 고기를 잡아 먹으면 또 새롭게 그 소를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유를 성인이 돼서도 소화시킬 수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후손이 굉장히 빨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보면 유럽 쪽에 엄청나게 잘 분포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건너간 거죠. 네. 예, 뭐 그런데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대단히 장점인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걸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치 우유를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성인이 돼서 그러면 아주 좋은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인 그런 차별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치족하고 후투족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 독일하고 벨기아 사람들이 그 르완다를 통치를 하면서 네. 심어놨던 인종차별의 씨앗이었고 유당 내성이 거기에 이용됐습니다. 유당내성이 그런데 이용되다니, 그쵸? 어떤 인종이 더 우월하고 아니고 이런 데 쓰인 예.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황당한데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시아인과 백인의 유전자 차이보다 네. 백인 그룹 내에 두 사람의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사실 보면 어떤 이유로 근거로 그런 차별을 하는가.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지방을 잘 소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인종이어야 되나요?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의외로 큽니다. 뭐 인종 사이의 차이가 아주 큰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뭐 피부색 하나 네. 아니면 지금 따져봤다시피 뭐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하나. 그냥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종합해서 따져보면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인종 간의 그 차이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을 차별을 두는 건 저는 뭐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부색 얘기하시면서도 책에다가 피부색이라고 하는 건 표피는 전체의 요만큼에 불과해라고 그렇죠. 강조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예. 이런 사례와 근거들이 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화 여기서 끝낼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 꼭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영님, 참 재밌어요.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교수님 박수 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현숙님, 오늘 K-팝 신나는 비트와 현란한 춤의 사회적 이슈 포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계가 열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이슈까지 다 끌어안는 거. 그죠? 포함하는 거. 이거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카페인님들 많은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5016 쓰시는 카페인님, 민수홍님, 그리고 정효진님 세 분께 오늘의 책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플라스크 그림이 있는 북카페 에디션으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북카페에서 이렇게 책 기반으로 얘기 나누셨는데 어떠셨어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방송에 또 왔네요 하셨는데. 네. 예, 뭐, 우리가, 우리 인간을 이해를 할 때, 이 책이 또 하나의 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면,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인 것 같고요. 이게 제가 그 자연과학 또는 생물학을 소개를 할 때 열심히 그 찾았던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많이 가르칠 수 있는지 참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도 같이 남습니다. 네, 이 책이 많이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처음에 이 책의 딱 방향을 약간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친 네. 그 질문 던졌던 예. 후배분도 책 읽으셨나요? 그분은 책 만드는데 옆에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동참하셨군요. 네,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편집자처럼 옆에서 함께 예, 하신 거죠.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나의 그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또 마음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로서 옆에서 함께 해주셨네요. 5016 쓰시는 카페인님, 우와 책 선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방 들었는데 깜짝 선물까지 하셨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어떤 공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주 문화적인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스파의 위플래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